30대 직장인인데 돈 번 지는 꽤 됐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돼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다. 병원 가면 다들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아픈 게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소비와 저축, 또 자산 형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3주 정도, 촬영이 3주 정도 됐는데 사실 작심삼일이 이제 다 끝났고, 네. 그렇지만 사실 첫 달에 어떤 그 세팅이 사실 1년을 좌우한다. 거의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쯤 돼서 이제 무너지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스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네. 1월 1일과 그다음에 음력 1월 1일. 그렇죠. 약간 풀어져요. 다음 달 보면 이제 음력 1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2월 셋째 주까지는 조금 풀어지자 하고 다시 하는데 될 리가. 설날 하나 더 남았다. 네. 저 때부터 정신 차린다 하는 네. 그 시기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뭐 소비나 저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현 상태부터 한번 진단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30대들이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들 해서 뭐 직장도 많이 없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통장에 뭐 100만 원도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저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알고리즘상. 자, 이분 나오죠. 그런 분들은 아예 그 알고리즘에 재테크나 돈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이템, 핫템, 베스트 5 거의 이런 거밖에 없죠 지금. 그거 뭐야? 두바이 뭐? 두쫑쿠. 두쫑쿠. 두쫑쿠 어디 가서 파냐 이런 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소비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관심사가. 소비에. 모든 관심사가 소비에 집중돼 있는데 그게 과거엔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용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다른 필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네. 뭐 TV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브라운관 TV 이게 20인치냐 25인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디 뭐 샤오미에서 만들었어요, 럭키금성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맘만 먹으면 나 집에 저런 물건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심지어 돈이 없어도 그 돈을 신용으로 끌어당기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들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경적으로 보자면 돈을 쓰기가 너무 좋은 그 유혹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진짜 옆에서 계속 그냥 막 먹방만 하는 사람들만 돌아다니면 진짜 유혹이 흔들릴 수 있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흡연자면 진짜 끊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돈을 적어도 모으고 싶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 그러니 결국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30대 직장인인데 돈 번 지는 꽤 됐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돼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다. 병원 가면 다들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아픈 게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터넷에서도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이 돌지만 네. 현실 세계에서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다 같이 그냥 쓰니까. 다시 써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이제는 다 정신 차렸지만 한 20대 때는 뭐 옷 사고 이게 이런 막 액세서리에 엄청 빠져가지고. 그럼 나도 생각이 없다가도 네. 언젠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직장인이 되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건 뭐냐?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네. 나도 사볼까? 야, 제일 그러니까. 정도의 월급은 나도 사지 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사서 이걸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조금 좋게 봐주더라. 그 맛에 더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옷 코디도 해주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살고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돈은 하나도 없고 이제 옷장만 남은 거야. 근데 옷은 또 이제 시대가 지나면 다 이제 헐값이 되니까 네. 그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 마케팅이나 뭐 SNS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고 좀 심하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돈을 모으려는 생각이 적어도 있기는 하다면 네. 일을 훨씬 더 악물어야 된다. 내가 뭐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안 모여, 그런 착각은 하지 마셔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 남이 쓰는 거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를 보통은 이제 못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암 환자처럼 초기가 있고 막 중기 말기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줄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드 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돌려막기 뭐 이제 막 리볼빙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생활비도 못 내는 수준까지 막 가잖아요. 네. 그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된 거는 진짜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정신 차릴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야 이렇게 썼는데 막 리볼빙 하고 나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뭐 이거 회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리볼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여기까지 가면 진짜 이건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거니까 그러면 치료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근근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네. 이게 관성이에요. 처음에 잘못 시작한 겁니다. 200을 벌 때, 그러니까 벌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생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 알바에서 조금 버는 돈 외에는 없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살거든요. 하긴 그러네. 충분히 살아요. 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50으로도 나는 살았으니까 150은 저축해야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200을 버니까 이제는 200을 쓸 수 있겠네? 여기서 첫 발을 잘못 내딛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200을 다 쓰지 않아도 100만 원만 써도 내가 50 쓰던 사람이니까 100만 원만 써도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면 문제가 나머지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이 100을 쓰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100이 120이 되고 150이 되고 180이 되고 그러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저축하던 이 100마저도 깨져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발을 잘못 내딛는 분들이 문제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못 태어나온다. 그리고 그 소비들을 못 줄이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합리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네. 저는 그게 그냥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 없는 소비는 없죠. 없죠. 네. 근데 다 핑계예요. 뭐 이거는 이래서 필요. 그럼 돈 모을 생각이 없으시네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기 있어야 돼요. 왜? 없어도 물 끓여 먹으면 돼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귀찮고. 네. 그래도 이거는 생명과 이거 그럼 딴 걸 포기하거나 다른 데 가서 뭘 안 사 먹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되고 저런 결국 그게 돈 모으기 싫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하고 계속 타협을 하면서 난 살 빼야 되는데 운동 가기는 싫어. 너무 추워.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과거 대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의 이 소비 기준이랄까요? 네. 아니면 어떤 생활 수준을 높게 잡는 것도 있을까요? 높게 잡는데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안 써.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요. 저는 술도 안 먹는데요. 저는 뭐 내일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안 모여요. 그거 안 하는 대신 이만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건데. 거죠. 그거를 꼭 그런 핑계, 합리적인 이유 나름의 그런 걸 찾는데 안 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공감되는 게 이제 신용 사회가 되면서 더 약간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엄마한테 딱 그 용돈 뭐 30 받고 네. 뭐 알바 30 받아서 60으로 살던 친구들은 뭐 카드도 못 만들고 하니까 그쵸. 어떻게든 60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200을 벌면 갑자기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400, 500도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갚으면 또 이게 막 한도도 막 늘려주고. 한도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미래의 소득을 막 당겼어요. 네. 그럼 최소한 신용카드는 없애야 될까? 이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원흉인가요? 근데 얘도 신용카드도 잘 쓰면 네. 사실 신용 점수라는 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잖아요. 네. 신용 점수를 올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적정하게 쓰고 제 날짜에 잘 갚은 이력이 쭉 쌓이면 신용 점수가 착착착착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쓰지 못하는 자기 통제력이 절제력이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초년생들이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신용카드는 만들지 마시되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들더라도 그걸 어디에만 써야 되느냐를 정해놔야 돼요. 그걸 어디에 써야 돼? 대중교통비. 이거는 뭐 우리가 버스 요금을 과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네. 환승할 때 안 찍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못하니까 대중교통 요금, 뭐 휴대폰 요금 이런 진짜 고정적인 지출 그런 거에만 쓰거나 아니면 진짜 점심값 먹을 때만 긁을 거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나는 신용카드는 안 써. 이러면 이게 갑자기 뭐 유흥비로 쓴다거나 네. 이런 그냥 즉흥적인 소비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놓고 고정적인 지출만 그렇게 쓰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게 자기 절제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신용카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아무런 지출 통제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특히 그거 있죠. 이거는 커피 살 때 무슨 할인 요거는 뭐 살 때 적립 뭐 포인트 이러면서 적립 같은 네, 막 카드 4-5개씩 갖고 다니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카드 포인트 모아서 포인트로 집 산 사람 없습니다. 그 아무리 부자도 그거는 돈을 아끼는 게 절대 아니다.
겁니다. 포인트 그거 모을 바에는 그냥 한번 배달 음식 안 시켜 안 먹으면 쓰면- 그게 포인트 몇만 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 네, 의미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하던 사람들도 담배 금연하다가 다 피는 사람이랑 마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잘 참다가 뭔가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뭐 갖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갑자기 뭐 콘서트를 뭐 10년 만에 안 쓸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돈이 딱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탁 봉인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같기도 한데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는 고정 지출에만 쓰고 그다음에 용돈은 꼭 정해 놓으셔라. 네. 돈을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스크루지 영감도 아니고 쓰긴 쓰세요. 그게 어떤 거냐? 밥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우리가 그래 커피 한 잔 참아도 돈 아낄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 막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회사 문화가 점심 먹으면 꼭 티타임 가지는 문화야. 각자 마시고 싶은 차로.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막 한우 혼자 타먹고 남들은 막 어디 스타벅스 가가지고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음료 마시는데 혼자 그럼 이상하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어떤 질을 올리기 위한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써야 된다. 혹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돈을 써야 된다라면 이거 용돈으로 빼두시고 정해놓고 써라. 네. 정해놓고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나는 10만 원만 용돈을 쓸 거야. 그러면 체크카드에 딱 일주일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요거 넣어놓고 그걸로만 쓰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서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커피 마셔야 돼. 아니면 저녁에 치킨 먹어야 돼. 그럼 그럴 때는 요 용돈으로. 그러니까 주 단위로 내가 이걸 얼마 썼는지 1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일요일 밤에 때 보니까 뭐 한 15만 원 썼어요. 절제 못해서.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5만 원 쓰려고 노력해야죠. 치킨 먹으면 안 되죠. 그땐 커피 마셔도 안 되고 그런 노력만이라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한 달에 돈을 아꼈다. 그럼 그걸로 또 지출하지 마시고 비상금 통장에 혹은 저는 예전에 그걸로 주식 샀거든요. 막 엔비디아 진짜 얼마 때려 한 20달러, 30달러 이럴 때 샀어요. 그럴 때 몇 주 사모은 게 나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모인 돈, 평상시에 쓰려고 빼놓은 돈이 모인 요 비상금은 그냥 우리가 진짜 비상시에 써야 될 경조사나 아프거나 써야 될 비상금하고 다른 돈입니다. 치킨값 아끼는 거. 그러니까 플렉스해도 되는 돈. 앞서 말씀하신 나 이거 저거 지르고 싶어. 저 옷은 진짜 사고 싶어. 와 저런 거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 평상시 아낀 걸로 사셔라.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용돈도 나름 매달 어떻게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럼 바쁘면 바쁜 대로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바빠서 용돈 못 썼죠. 그럼 용돈 굳었네. 요거 세이브. 그 돈이 진짜 바쁘면 한 달에 뭐 한 20만 원도 안 쓸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주식 코카콜라 안 오를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한 4, 5년 모으죠? 코카콜라도 많이 오릅니다. 그런 주식들 안 망할 것 같은 주식들 짜불짜불 사놓고 그게 100단위, 1000단위가 딱 넘어가면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삿포로 가서 우동이나 말아먹을까 하는 뭐 그런 상상. 왜? 나 치킨값 아낀 게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래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막 후배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깃집에서 마음껏 먹어 하는 그런 상상. 그런 여유는 생긴다라는 거. 맞아요. 사실 그 용돈이라는 개념 안에서 거기서도 추가 저축을 해가지고 미리 또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한 번씩 사면 되는데 그쵸. 항상 사람들은 이제 먼저 사고 그걸 이제 어디서 무이자 할부로 갚으려고 메우려고. 하는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할부나 렌탈 뭐 이런 거 리스 이런 건 안 해야 되겠죠. 진짜 최악의 소비가 할부, 렌탈, 리스 그거는 합리화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무이자인데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을 내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거 여윳돈으로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아요? 이자도 받고 이건 무이자로 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려봐야 그거 몇 퍼센트 안 돼요. 뭐 100만 원에 몇십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할부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관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할부를 끊어놓으면 그 할부가 끝나는 순간 야 이제부터 10만 원 저축 더 해야지 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만큼 어차피 냈던 돈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초년생들이 차 바꾸는 주기나 휴대폰을 바꾸는 주기를 보면 할부가 끝날 때 바꿔요. 할부 우리 휴대폰 할부도 막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요금제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할부 끝났어. 요금이 4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6이 나왔다고 이거 쓰던 요금 그대로 10만 원씩 또 내면 36개월 내면은 기기가 구닥다리가 새 걸로 바뀌어요. 차피 내던 돈이니까라고 합리화시켜요. 아반떼 타고 있다가 할부 50만 원 내고 끝났어요. 이 아반떼 팔고 선수금 밀어넣고 또 50만 원 내면 차가 소나타로 바뀌네. 나 이제 사원대에 비해서 지금 대리로 승진했으니까 월급도 한 20만 원 30만 원 늘었으니까 할부 50이 아니라 60 하면 소나타가 아니라 그랜저로 바뀌네 이 생각하거든요. 그 소비에 고정비 관성을 붙인다. 이게 할부의 무서운 거다. 그래서 돈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5억짜리 집인데 5억 현금이 다 있어. 그럴 때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5억을 굴리는 게 유리하지만 그거 짧은 기간 무슨 뭐 무이자 할부 3개월 돈 있는 걸로
굴리고 3개월은 무이자로 뽑고 이걸로 무슨 수익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 할부 자체를 하지 마셔라.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건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모르겠는데 네.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사면 저게 해소가 되는데 안 사면 그리고 나는 뭐 아까 말한 예비비를 한 6개월을 모아야지 저걸 살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모으는 동안 아른아른하거든요. 아른아른. 아른아른하고 6개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고 싶다면 사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고 싶은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해집니다. 네. 안 사길 잘했네 하는 경우들 많고 그때쯤 가면 굳이 새 물건이 아니라 남들이 쓰던 거 당근에서 사도 충분히 그 효용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모아서 사야 되는데 이 신용이라는 이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없으면 안 쓰는 게 정상이다. 미래 소득을 땡겨와가지고 미래의 나를 괴롭히지 마셔라. 소비 중에 필수인 거는 많지 않죠. 대부분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갖다 맞춰요. 네. 그거를 가격에 갖다 맞춰요. 그러니까 싸니까 사놓고 필요해서 샀다고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일주일 이내에 구매한 물건 중에 진짜 필요해서 산 거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10만 원 정도가 있다면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떠올려 보세요. 딱히 그렇게 없거든요. 있으면 진작에 샀죠. 그런데 싼 거를 보는 순간 필요를 갖다 맞추는 거. 그게 비근한 예로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1+1 하는 만두 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1+1? 사두면 언젠가 먹겠지. 그래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필요해서 그럼 그 만두를 샀냐? 사두면 좋기는 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저기 어디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사세요. 막 1kg짜리 10개로 묶음 이런 게 훨씬 쌉니다. 언젠간 먹겠지.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1+1은 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니까 그 필요를 갖다 맞추고 있다. 네. 그걸 한 발짝 물러나서 남 지적하듯이 한번 지적을 해보셔라.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물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그 리뷰 막 해주는 분들 있어요. 막 비교 리뷰 막 이런 것들. 뭐 쿠팡에서 막 소소한 것들, 막 무슨 뭐 물티슈 꽉 이런 거 비교해주는 막 이런 분들도 막 있거든요. 무연하게 그냥 이게 여행 가다 한번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5만 원 이하 필수템 뭐 이런 게 막 쫙 알고리즘 막 도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옆에 쿠팡이 막 붙으니까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딱 누르려고 보니까 한 2-30을 또 담아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그럼 필요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그거 찾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원래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필수템 5만 원이야. 필수템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아. 없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산다.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잡담을 나눌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잡담을 나누다가 꼭 필요한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편해지지만 없어도 약간 불편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샤워 부스 보면 샤워 부스가 이 욕조가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는 저희가 집이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거울이 없으니까 면도를 샤워하다가 하려면 거울이 있는 세면대 쪽으로 그래, 불편하죠. 이렇게 빼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론 여기에 부착하는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다,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편함을 하고자 내가 편하려고 여기에 다이소 가더라도 1,000원, 2,000원 써야 돼. 그냥 아침에 이렇게 살짝 불편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PD가 듣고 나중에 제 생일 때인가 언젠가 그걸 선물해 준 거예요. 네. 기억해뒀다가 너무 유용하고 너무 고맙고 진짜 와 지금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있으면 편하긴 한데 없어도 되는 물건들은 남들한테 어필을 하세요. 정말 난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선물 받아도 기분 좋습니다. 차라리 선물 받을 싼 거라도 기분 정말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수 소비만 네, 필수 소비만. 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하면 당장은 내가 지금 뭔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죠. 소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럼 그거를 뭔가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그게 일종의 뭐 어떤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투자라든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그게 100만 원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하는 그 숫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와의 어떤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칭찬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일주일에 10만 원 용돈 쓰기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신경 쓸 게 꽤 많거든요. 많죠. 꽤 많아요. 수요일쯤 됐는데 한 6만 원 썼네? 주말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나 스스로 어떤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치 하기 싫은 달리기를 하고 끝내놓고 그래도 개운하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이제 중간중간 그 달성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껴보시고 그 스스로에게 그냥 고생했다 그런 칭찬도 해주시고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니까 커피값 1,000원, 2,000원 아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강남 집 사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모여서 허투루 나가는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장의 티도 안 나요.
그냥 한 1년, 2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나라는 모습을 만든다. 나의 소비관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만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길게 보셔라. 또 이제 연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커피값 하루에 뭐 5천 원 아껴가지고 이거 뭐 얼마 돼요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걸 1년 모아서 뭐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 만들어서 그걸로 나를 위한 선물하기 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약간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네. 미션을 잡아라. 그런 거 미션 잡아놓고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도 너무 추상적으로 잡지 마세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뭐 단어 특별한 자체가 무언가를 하나 네, 해라. 특별한 무언가. 저는 그 돈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야 저때 저 주식을 샀더라면 야 우리 은값 요즘에 엄청 네.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보니까 187%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은을 샀더라면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사기는 너무 고점 같은 주식 어떤 투자 대상이 있잖아요. 내 돈을 들어가기는 대단히 아까운데 그냥 없어도 될 돈 이런 게 생긴다면 한 번쯤 찔러보고 싶은 그런 거 없어도 될 돈은 평생 안 오거든요. 그냥 치킨값 아낀 거 그렇게 1년 동안 짜불짜불 모아가지고 50만 원 아꼈어요. 그런 거는 코인 선물을 하든 진짜 와 이건 정말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든 그런 돈을 묻어놓으셔라. 그런 투자를 해보는 건 좋지만 이것도 추상적으로 나를 위한 그것도 선물에서 괜찮겠네요. 네. 뭐 그러지는 소비를 또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죠. 무언가 좀 목표가 필요하긴 하다. 네. 미션을 만들어서 그래야 좀 달성하는 맛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